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돈장 신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장 신축, 그 중에서도 비육장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일괄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일괄 농장을 짓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모돈에서 자돈 생산하는 자돈 생산 농장이 있습니다. 또 비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농장이 있고요. 그 중에서 세 번째인 비육 전문 농장, 어떻게 신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신축이 아닌 증개축에 관한 내용도 조금 섞여서 나올 수 있는 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건축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부지를 선정하고요. 이건 이제 땅이겠죠. 어떤 땅을 선정할 때는 또 특히 이 축산 양돈장은 어떤 방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민원으로부터 또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농장에 프리미엄이 붙고 지가 상승의 미래 가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실 거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평수가 뭐 몇천 평, 몇만 평 단위로 부지가 넓기 때문에 땅의 절대적인 가격은 좀 높지 않은 곳을 선정하는 게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외곽 쪽으로 뭐 민원의 영향도 있지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허가 설계, 계획 도면을 넣고요. 그게 이제 해당 관공서에다가 이 신청을 한 다음에 착공 접수가 되고 업체의 견적을 받고 시공을 하고 그리고 준공 이제 다 건축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사용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에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좀 수정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업데이트된 부분은 여기 허가 도면인데요. 부지 선정하고 건축 토목 계획 도면을 관공서에 넣습니다. 그리고 허가 도면이라는 부분, 실제로 허가를 받으려면 그 도면을 정확하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실시 도면은 허가를 받는 도면과 실시 도면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장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실시 도면이고요. 법적인 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이 허가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도면과 실시 도면이 달라도 괜찮냐? 다르면 물론 안 되겠죠. 다만 약간 그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실시 도면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업자분들이 전문적으로 양돈장을 건축해 보셨으면 좀 대화가 잘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안 해보시고 일반 건축물을 주로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이 실시 도면으로 한 번 더 공사하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과 다른 부분이 적산 견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적산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1번 배관, 2번 판넬 가격 이렇게 견적을 쭉 받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업체는 1달러인데 2번이라는 업체는 2달러입니다. 그럼 1달러와 2달러 갭이 발생하죠.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체크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토목을 건축을 전문적으로 해봤거나 경험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콘크리트가 철근이 가격이 얼마인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인 부분을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더라도 컴퓨터를 잘 아는 전문가면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CPU가 어떤지 램이 어떤지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용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브랜드를 보고 기본적인 것만 따져서 구입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많이 비교를 해주는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산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공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두 장의 장표로 한 5분을 설명을 드렸네요. 다음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월드타워 같은 경우가 126층인데요. 이게 건축 기간이 무려 다 짓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농장들은 한 1년에서 길어도 2년 미만이면 웬만한 데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년이면 다 짓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요 건축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움터라는 건축 행정 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경기도 용인시의 지도를 보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 하면 검색을 하시면 현재 사용 승인이 됐거나 건축물 대장이 나왔거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농장을 건축할 때 보실 필요도 있고요. 물론 건축사무소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크게 보실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척도가 진행되는지를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특히 양돈 비육사의 경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반평사 기준의 비육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앙 통로죠. 사람이 왔다 갔다 관리를 하고 여기가 지금 평사 2.4m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콘슬라 2.4m 그리고 슬러리 여기죠. 여기의 깊이가 60cm로 이렇게 지어진 반평사 기준입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보시면 반평사를 보여드리고 또 올슬랏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슬랏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가 반평사였죠. 이만큼이. 근데 요거를 다 콘슬랏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좀 비육장도 콘슬라냐 반평사냐 그리고 뭐 톱밥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앞서 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법률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는 신고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냐 아니면 허가냐. 이 신고와 허가에 따라 가지고 법적인 규정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의 경우는 이런 기준. 그리고 만약에 기둥 간격이 10m 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신고와 허가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천시의 경우인데 지방 조례는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단독주택과 축사를 합쳐서 100제곱미터 이하냐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이 창고와 축사 복합 용도인 경우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방 조례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돈사 신고의 조건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기둥 간격 10m 이하다. 그리고 주택을 포함하면 안 되고 돈 분장 및 창고 건물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해야 된다는 게 신고의 기준입니다. 신고가 아무래도 허가보다는 조금 더 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단가를 한번 비교한 거를 볼게요. 앞에 신고냐 아니면 허가냐를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도급공사비를 이렇게 가면 더 비싸죠.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육사를 나눴을 때 평당 기준입니다. 한 100만원 정도면 신고 기준의 비육사를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허가 기준에는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더 비싼 가격이고요. 불연제, 글라스홀 판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쌉니다. 글라스홀 판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샌드위치 판넬의 한 형태예요. 예, 그리고
양돈협회 표준동사 같은 경우가 좀 160만 원으로 좀 굉장히 좀 비쌉니다.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카테고리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 즉 우리가 이 전체는 못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적산을 할 때 요 콘크리트와 철골, 요 그리고 판넬 요 정도는 좀 상세하게 비교를 해보시기를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좋은데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돈협회 표준 비육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양돈협회에서도 표준돈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표준화된 돈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고요. 현재는 이렇게 규모화가 된 농장 되면서 조금씩 달아서 졌죠. 한 요만한 돈사에서 10마리를 키우다가 요만큼을 또 달아서 짓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짓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라면 이제 2세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요만한 돈사를 허가받아서 그냥 깔끔하게 딱 짓는 게 최근에 어떤 양돈 돈사들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2번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사의 어떤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어떤 공정 순서대로 가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간트 차트라고 하죠. 간트 차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 토목공사, 토공사, 옹벽공사, 콘크리트, 강공사 해서 조경공사 해서 쭉 나오는데요. 요거를 한 1차 공사라고 했을 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2차 공사를 보시면 2차 공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슬러리 배관 공사요, 바닥 공사, 쭉 들어와서 피트 공사, 샌드위치 판넬 공사하고 내부 공사하고요. 요게 또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이 핸드폰에서 OK 구글이 이제 인식을 했네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좀 꺼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러리 배관공사부터 바닥공사, 철골 이런 식으로 마감공사까지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양돈장 같은 경우 비육장 기준으로 크게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로 인한 폭우가 장마철이 지나치게 길던가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처럼 인력 관리가 너무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한 5천두 정도 5천도 정도 사육하는 시설을 한 1년, 최대 1년에서 한 1.5년이면 1년 반이면 다 이제 질 수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 질 수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 돈사 건축 프로세스와 그리고 관련된 법률을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